오늘은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정치권 경선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의원님 뭐 당내에서 이제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상당히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후보 수락 연설이 좀 간밤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들으셨나요? 네, 저도 듣고 또 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문제는 이 국민 통합을 강조하시면서 먹사니즘, 찰사니즘 등 민생 경제 문제를 얘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태극기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애국심 내지는 뭐 국민 통합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의원님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애국심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애국심은 다 강조돼야죠. 그렇지만은 일부 극우 세력들이 태극기를 독점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애국심으로 리더십을 이끌어야 이 난국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히려 중도, 보수 중도로선도 강조된 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그 민주당 경선의 결과를 좀 짚어보고 의미를 여쭙고 싶은데요. 경선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세로는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89.77%를 득표하면서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에 비하면은 아주 좀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급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77.7%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됐습니다마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민심과 당심이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해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것들이 국민의 마음이고 당원들의 마음이 일치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나 뭐 당내 장악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열려질 대선 본선에서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본선까지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예. 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판국에도 정권을 유지하자 하는 국민 여론이 35%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것은 55% 이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55대 35 이 선을 내외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민이 내라 이런 쿠데타 같은 것을 다시는 대한민국에 없애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결국 중도 보수까지 끼얹는 이 중도 보수의 길을 넓혀주고 또 아래로도 클릭해서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면은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새 정부의 과제는 이 내란을 진압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단어를 빌리자면 국민 통합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잘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잘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리더십이 발휘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도화 각 신문의 사설들도 예.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게 신뢰, 통합, 실용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그 플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경제적, 국제적 여건이 경제에 나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외환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근무오기 등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역사상 최단 시일 내에 극복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고 더 심한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김대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 통합을 하고 실용 노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경제 낙국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편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 이제 경쟁자였죠. 이분들은 이제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치면서 앞으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두 정치인의 행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도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와 하나가 되고 원팀이 돼서 같이 가자. 또 두 후보도 이미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합동연설에서 하는 걸 보면은 김동연에게서는 경제가 보이고 김경수에게서는 노무현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재명은 김대중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김동연, 김경수도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냄으로써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당내 통합에 관한 과제를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편 대법원이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된 상고심이죠. 소부에 배당된 직후에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결정이긴 한데요. 이게 뭐 대선 전에 결정이 나올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선 전의 결정 여부는 일단 대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매듭 짓기 위해서 소부에서 전원 합의부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갔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또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면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난다라는 우려까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속내라고 할까요? 이분의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한솥밥을 먹든 특히 이낙연 총리와 저와는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사법 리스크를 유달리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분도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검찰에서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분은 이미 광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처참한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고향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라도 저는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함께 정권 교체에 동참해줬으면 좋지. 그렇게 밖에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의 선침부터 이낙연 전 대표까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검찰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혐의가 뇌물 혐의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어요. 예. 장인이 사회 취직했는데 사위가 일해주고 월급 받았는데 왜 그게 장인의 뇌물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검찰이 아직도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바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검찰 스스로 웅변으로 국민 앞에 증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출설이 거의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뭐 바로 사퇴를 하겠다. 뭐 소수정의 캠프도 꾸렸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적절성은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결국 한덕수의 땜빵론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의 김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예.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요. 어차피 한덕수로 단일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의 출마 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우리 신인균 앵커하고 함께 지난 4월 8일 예. 최욱의 매불쇼에 가서 제가 처음 얘기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불행히도 제가 예측했던 것이 사실로 맞아가는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한덕수는 나오지 못합니다. 왜 못 나오냐 하면은 예.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예. 또 감옥으로 가야 될 그런 운명인데 과연 3년간 총리를 하고 그 내란과 관계 있는 한덕수 대행이 무슨 낯으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판국에도 현 정권을 유지하자 하는 여론조사가 35% 정도 나오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가 5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의 지지도는 이재명과 양자 대결 시에 35% 이상을 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50% 내외를 때로는 상회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족탈불급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정치판에서 성장했다가 하면은 나올 수 있죠. 미래를 보고. 예. 그렇지만은 온실 속에서 자란 난초이고 수양버들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나온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언짢아하신다고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왜 한덕수가 제2의 반기문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 저는 한덕수 대행이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온다.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은 정대철 헌정 회장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제가 정대철 회장과 전화해 본 바에 의하면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한덕수는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예. 이렇게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의 뭐 정보도 많으시고 또 말씀하신 게 거의 맞겠지만은 또 반면에 그런 식으로 뭐 양심이 있거나 어떤 성찰적 차원에서는 못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것보다 욕망이 더 크거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면은 또 출마를 결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분이 뭐 관료 출신인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료다운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누구보다 더 정치인다운 권한대행의 모습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좀 예상하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만약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출마를 결심하는 것은 윤건희의 작용으로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명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은 보십시오. 지금 윤건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예. 손절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어떤 정치인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한덕수 대행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 국민이 김건희 무속공화국 한 번 당했는데 김건희 시즌2 무속공화국으로 선택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고 그분의 성격상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이재명보다 지지도가 앞선다고 하면은 나오지만은 지금 이 판에서는 저는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 확실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러나 부분은 뭐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날 걸로 보여져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예. 단일화는 계속 군부를 떼면서 연기를 피울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것은 이미 관심이 바뀌다. 예. 지금 관이라 한다고 그래서 뭐 빅텐트? 이재명 텐트로 들어가면 그건 빅텐트지만은 한덕수 텐트는 스몰 텐트입니다. 아, 스몰 텐트. 예. 그렇죠. 예. 의원님 그러면 짧게만 한 30초만 이제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사자 후보의 그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총평만 주신다면요. 도토리 기적이죠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아봐야 이미 내부는 한덕수 땜빵론으로 묻혀버렸어요. 아무도 그 네 분 중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망해가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이제 당의 경선이 아니라 뭐 한덕수 대행과의 주선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좀 평가도 그렇죠. 나오고 있던데 네. 예 아무튼 한덕수 뭐 대행을 위한 예. 치고받기 싸움이야. 예 도토리들 아니에요. 도토리다 쳐봐야 예 이재명 안 되잖아요. 예. 예.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그렇게 나온다는 취지시고 하여튼 좀 이번 주까지 좀 더 결과를 지켜보고 의원님 또 한번 모시고 말씀 한번 또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